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 삼촌이야. 화면 속에 우리 삼촌이 나타난 거예요. 김영철이 동생 김영수를 찾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울고 계셨죠. 그날부터 100시간. 삼촌은 단 1분도 TV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5년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형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온 나라가 눈물바다가 됐던 그때를.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KBS 생방송 100시간의 기적을. 우리 집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 6.25대 월남하신 실향민 가족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셨고 삼촌은 막내였습니다.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죠. 남북은 여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이산 가족들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평소에 말이 없으셨어요. 술만 드시면 북쪽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셨죠. 형님, 살아계시겠지? 영철이 형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큰아버지는 똑똑했어. 의대생이었는데 전쟁통에 헤어져서 1950년 12월 중공군이 밀고 내려올 때였대요. 당시 20살이던 큰아버지는 평양의대생이었고 18살 삼촌과 16살 아버지는 고등학생이었죠. 영수야, 엄마 아빠 모시고 먼저 가. 형은 병원에 환자들이 있어서 곧 따라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소식이 끊겼죠. 6월 30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끝나고 특별 생방송이 시작됐죠. 오늘부터 KBS는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화면에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빼곡했죠. 그때 삼촌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나도 가야겠다. 형님을 찾아야 해. 할머니가 말리셨죠. 35년이나 됐는데 살아계실 리가. 하지만 삼촌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종이에 큼지막하게 쓰셨죠. 평양의대생 김영철을 찾습니다. 동생 김영수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여의도로 달려가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어요. 형수, 나 TV에 나왔어. 카메라가 나를 찍었다고. 온 가족이 TV 앞에 모였죠. 정말로 화면 한 구석에 삼촌이 보였어요. 비를 맞으며 플래카드를 들고 계셨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7월 2일 이산가족 찾기 이틀째. 삼촌은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밥은 먹고 있대? 라면으로 때운다고. 할머니가 김밥을 싸서 보내셨죠. TV 화면은 24시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남편을 찾습니다. 동생을 찾습니다. 사연 하나하나가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정된 방송 시간은 끝났는데 방송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의 요청으로 방송을 연장합니다.
온 국민이 TV에 매달렸죠. 7월 2일, 사흘째 되는 날, 삼촌이 드디어 크게 잡혔어요. 김영철, 평양의대생 김영철. 동생 영수가 찾습니다. 아나운서가 삼촌 사연을 읽어줬죠. 1950년 겨울 헤어진 형님, 평양 제2인민병원에 계셨습니다. 살아계시면 연락 주세요. 온 가족이 울었어요. 혹시나 전화 앞에서 대기했죠.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의도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들 가족을 찾고 있었죠. 10만 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이산 가족이 있었다니. 7월 3일, 나흘째, 삼촌은 여전히 광장을 지키고 계셨어요. 목이 쉬어서 말도 안 나왔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형님이 TV를 볼 수도 있잖아.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도. 그때였어요. 극적인 상봉 장면들이 이어졌죠. 어머니, 아들아, 30년 만에 만나는 모자, 40년 만에 재회하는 형제,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졌어요. 분명히 연락이 올 거라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7월 4일, 닷새째 되는 날, 삼촌은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100시간 가까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삼촌, 이제 그만 들어와요. 아니야, 조금만 더. 형님이 꼭 연락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KBS 직원이 달려왔어요. 김영수 씨, 전화요. 전화 왔어요. 삼촌이 비틀거리며 뛰어갔죠. 우리도 TV로 그 장면을 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드는 삼촌. 여보세요? 영수냐? 삼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영철이 형님. 35년 만이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형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영수야, 나다. 형이다. 어떻게 살았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울음소리. 온 가족이 TV 앞에서 같이 울었죠.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전쟁 후 의사가 되셨대요. 강원도 속초에 살고 계셨고 결혼해서 아들 둘도 있었죠. 평양에서 같이 피난 온 동료가 TV 보다가 알려줬어. 영수 아니냐고. 운명이었어요. 수만 명 중에서 기적적으로 찾은 거였죠. 다음 날 우리는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속초 터미널에서 흰머리가 된 큰아버지를 봤을 때 삼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형님, 영수야.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우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엄마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형님 보고 싶어 하시다가 또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후퇴할 때 부상병들 때문에 못 내려갔어. 나중에 내려가려니 이미 전선이 막혔더라.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스러워하셨대요. 매일 꿈에 엄마가 나와 영수 잘 있냐고 물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100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10,000건이 넘는 상봉이 이뤄졌고 수십만 명이 가족을 찾았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삼촌은 운이 좋은 경우였어요. 그 후로 명절마다 속초를 오가며 형제의 정을 나눴습니다. 2018년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삼촌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대요. 영수야,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자. 작년에 삼촌도 큰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임종 때 말씀하셨어요. 형님 만나러 간다. 이번엔 영원히 함께. 지금도 그 여름이 생각납니다. 1983년 뜨거운 여름, 온 나라가 가족을 찾던 눈물의 100시간, 기적의 100시간. 여러분, 혹시 헤어진 가족이 있으신가요? 만나지 못한 형제가 있으신가요? 그때 그 방송이 없었다면 우리 삼촌도 평생 하늘 품고 사셨겠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삼촌, 100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형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